만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네, 전현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예, 이번에는 밤사이 들어온 세계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연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 이 계모가 8살 어부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데 익사로 위장한 사실이 드러난 일이 있어서 충격을 줬는데 이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동네 쓰레기통에서 불에 그을려 숨진 채 발견된 미국 애틀란타의 10살 소녀가 새어머니의 잔인한 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지아주 경찰은 가해자인 부모가 딸인 모스 양이 굶어 죽도록 방치한 뒤 아파트 쓰레기통에 내다 버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모스 양은 지난 2일 쓰레기통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 사흘 전에 이미 숨졌으며 숨지기 전 닷새간 밥을 먹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히 모스 양의 새어머니가 상습적으로 딸을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행을 주도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국가안보국의 비밀 정보 수집 행위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브라질이 이메일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섰죠? 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연방정부 등에서 사용하는 공적인 메시지의 비밀을 보호하고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이메일 시스템 자체 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등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기존의 이메일 계정을 새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인데요. NSA는 호세프 대통령의 이메일과 전화통화 기록을 훔쳐보거나 엿들었고 브라질 국영 에너지 회사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호세프 대통령은 NSA의 정보 수집 행위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자 10월 23일로 예정됐던 미국 국빈 방문 계획을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이 캐나다 이 양대 도시 중에 하나인 토론토 시장이 마약 복용 의혹으로 무리를 빚고 있었는데 코카인을 흡입한 사실을 인정했죠? 네, 로브 포드 캐나다 토론토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1년 전 만취한 상태에서 코카인을 흡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포드 시장은 지난 5월 자신이 코카인을 흡입하면서 마약상들과 어울리는 동영상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사퇴 여론이 불거졌지만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해왔는데요. 포드 시장은 술에 많이 취해서 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코카인 중독자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토론토 경찰 당국은 이달 초 문제 동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심으로 교통량이 꾸준한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들목에서 동작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요. 일산 쪽으로도 천호대교부터 청담대교, 동호대교에서 이촌동까지 주춤합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한강대교,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하고 있고,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부터 성수대교, 다시 한강대교 부근에서 정체 서행입니다. 서부해선도로의 경우는 전 시간에 비해 정체 구간이 조금 늘었는데요.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에서 양평교, 매각 쪽으로 양평교에서 오목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차간거리 좁힙니다. 이 밖에 외곽도로 중에서는 309번 지방도가 봉담에서 과천 쪽으로 청산하드목에서 상하벌 지하차도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우면산길이 과천에서 양재동 쪽으로 광창나들목 부근 일대로 서행입니다. 그나마 과천에서 사당동으로 진입하는 데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5일 그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7일과 8일에 연이어 나오는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예비치와 10월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탓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20.90포인트 0.14% 내려서 15,618을 기록했습니다.
S&P 500도 0.28% 내렸습니다. 반면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8% 소폭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ISM 그 제조업 지수는요, 55.4로 예상치 54나 그 전달에 그 54.4를 웃돌았지만 양적 완화 축소가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7일 발표될 그 미국의 3분기 GDP 예비치가 2%로 지난 2분기에 2.5%보다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사항인 이 제조업 지수는 올랐군요. 미국 경제가 회복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채권은행들이 현대 등 13개 대기업 그룹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올 들어 그 동양을 비롯해서 STX, 웅진 등 그 어려워져서 법정 관리 들어가는 기업들이 크게 늘었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현대그룹 등 13개 대기업 그룹을 추가로 채권은행이 관리하는 주채무 계열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기업 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회사 빚이 금융사 전체 신용 공여액의 0.1% 이상인 그 주채무 계열 선정 기준을 내년 4월부터 0.075% 이상으로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30곳이던 주채무 계열이 내년에는 43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에서는 현대를 비롯해서 한라, 현대산업개발, 대성, 한국타이어, 애경, 한솔, SPP, 또 하이트진로 등이 새로 주채무 계열에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에 그 재무구조 개선 약정 대상은 아니지만요. 부실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그 대기업 3곳 정도는 관리 대상 계열로 지정을 해서 채권의 밀착 감시하로 계획입니다. 예, 이 밀착 감시 이 그룹에 이 현대그룹, 한라그룹, 현대산업개발그룹, 이 과거의 현대차 그룹, 현대중공업그룹과 함께 범현대 계열인데, 예, 네. 현대그룹들 일부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군요. 네, 이들의 주력 업종이 아무래도 건설이나 예. 해운이다 보니 그런 업종 자체가 어려워져서 약간 어려워진 거고요. 이번에 부실 기업으로 해서 이게 확대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들을 이제 더 확대해서 관리하겠다. 그리고 이 중에 3곳만 좀 밀착해서 부실 우려가 있어서 밀착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 각종 공제회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회원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를 은행 수준으로 낮추라는 공고안이 나왔죠? 네, 그 교직원이나 군인, 경찰, 지방행정, 또 소방, 과학기술인 등 8개 공제회가 있는데요. 예. 이들 공제회는 현재 476만 명의 가입자가 가입해 있고 총 40조 원의 재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회원들이 낸 돈에 붙여주는 이자가 현재 복리로 연 5.1%,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에 그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연 2.68%인데요. 이게 2배에 달하는 겁니다. 그 민간 보험사는 연 4% 수익률 목표로 지금 자산을 운영하는 판에 이들 공제회가 대형 보험사들보다 자산 운용 인력성이 열악한 상황에서 5%대 중반의 수익률을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예. 문제는 이들 공제회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만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금으로 보존해 주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 교직원 공제법 13조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회원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을 보전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공제회의 높은 이자율을 시중금리에 연동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의 공고는 그야말로 권고 수준이어서 공제회들이 따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 교육원 공제회나 군인 공제회 그리고 경찰 공제회 이런 데서 이 나중에 돈이 부족해지면 세금으로 메꾼다는 걸 모르고 있었네요. 예, 네, 국내 저가 항공사 요금이 주말엔 대형 항공사와 거의 비슷하게 직분한다면서요? 예, 비행기 표값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그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정작 그 승객들이 몰리는 주말에는 대형 항공사 그 요금 차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한 소비자 단체가 김포 제주 노선의 그 주말 최저 항공 요금을 비교해봤더니 저가 항공사의 대형 항공사의 가격 차가 11%에 그쳤고요. 승객이 뜸한 주중에만 한 30% 정도 쌌습니다. 국제선 인천 오사카 노선도 15%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그 일본계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기내식 또 위탁 수화물이 유료긴 하지만 국내 대형 항공사보다 주말에도 40% 정도 저렴했다고 합니다. 그 저비용 항공사만을 믿고 구입하기보다는 항공사들 그 요금 등을 꼼꼼히 따져서 그 비행기표를 타셔야겠습니다. 예, 이 젊은 주부들에게 가장 욕 많이 얻어먹는 것이 이 과자 가격 올리는 건데 이 롯데제과가 과자 가격 또 올렸죠? 네, 롯데제과는 지난 1일부터 그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해바라기 초코볼, 석기시대, 몽쉘 등의 값을 평균 11.1% 올렸습니다. 마가레트 등의 그 쿠키 등의 가격도
고가로 인상할 계획인데요. 롯데제과는 그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도 똑같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과자에 들어가는 우유 등 그 원재료 값이 올랐다는 게 인상 이유입니다. 과자업계 1위인 그 롯데가 값을 올리면서 오리온 등 다른 과자업계도 줄줄이 그 가격을 올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이 11%나 올렸다고 하니까 무지막지하게 올린 거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방송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한 한 줄의 멘트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방송이 끝날 때 클로징 멘트로 직접 읽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 지금 바로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채택된 의견을 보내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자유의 직들, 진실의 직들 중에 한 군을 골라서 서명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내일입니다. 오늘이 예비 소집일이죠.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물론 부모와 가족들 모두 긴장되는 날입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총 65만 747명인데요. 최고령 응시자는 놀랍게도 77살 되시는 이슬례 씨라고 합니다. 제가 할머니라는 호칭 쓰지 않고 굳이 이슬례 씨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용기와 도전 정신을 높게 사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 일성여고에 재학 중인 이슬례 씨는 이번 수능시험 최고의 화제 인물이 되었는데요. 이슬례 씨, 하늘이 부를 때까지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밝혀서 젊은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슬례 씨 연결해서 수능에 임하는 소감과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할머니라고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네. 예, 이 수능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손잡을 아이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떨리지 않으십니까? 네, 어린 소녀 같은 마음으로 예. 약간 떨려요. 예. 목소리가 지금 거의 소녀 같은 목소리이십니다. 예, 아마 감사합니다. 청취자들이 제가 그 연세를 드리지 않았으면 아마 소녀로 아실 정도로 목소리가 아주 애띠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일성여고에 주부 학생들이 많이 있죠? 네네. 예, 이번에 수능 보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수능 시험 분들이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예. 잘 모르겠네요. 예, 그 졸업생 중에 제법 많이 수능 시험 보시는 모양이죠? 네네네. 예, 정말 그 나이와 상관없이 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 네네. 나이와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하는 정신은 저만 하더라도 숙연해주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슬례 선생님은 설아에 일남 삼녀를 두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손자들 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요? 예. 예. 나이가 조금 됐죠. 손주는요. 예. 대학교 다니다가 군에 갔다 와서 업무를 마치고 예. 다시 또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예, 손주보다 이 공부는 후배가 되네요. 예. 지금까지 20년간 택시 운전하시면서 일남 삼녀 다 키우셨죠? 네네. 예, 정말 큰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80살이 넘는 분도 있으시다면서요? 네네. 예. 정말 저는 그럴 정도로 다들 열심히 사는 줄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공부하시는데 아이들이 많이 도와주던가요? 네, 저희 반은 특별히 저를 굉장히 감싸주고 도와주고요. 예. 모르는 거 있으면 지도해주고. 예. 예, 여러모로 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이번 수능 준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떤 과목이 가장 공부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한국사가 좋았거든요. 예. 예, 원인은요,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사를 지명하고. 예, 어느 과목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예, 가장 어려운 거는 영어예요. 예.
역시 영어가 어렵다는 것은 저나 지금 미술례 선생님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어, 역사, 철학을 요사이 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 중에 그 한국사, 그 우리 국사 공부가 가장 좋았다고 하니까 네. 더 반갑고 고맙군요. 이 김술래 씨가 이 유복한 환경에서 그 살아가시다가 11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네네. 그리고 그 바람에 가세가 기울어서 학교를 다 다니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언제부터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1년 3년을 들르면서 예. 제가 이제 직업을 가졌었죠. 예. 그때 어려운 시점에서 이제 택시를 하게 돼가지고 예. 20년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를 마치면은 꼭 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졌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꿈이 이루어져가지고 일성에 들어오게 됐죠. 예, 그러면 공부하시면서 이제 택시는 다 그만하시고 지금은 그럼 공부만 하시겠네요? 네네. 예. 그 호서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과에 이미 수시 합격했죠? 네네. 예. 근데 평생교육원은 뭐 수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굳이 수능 시험을 치는 이유는 다른 학교 가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수능 시험을 꼭 보고 싶더라고요. 예. 아마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제대로 평가를 받고 싶다, 뭐, 이런 욕심이 있었군요. 네네. 예.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이제 대학생이 되는 건데, 어떤 대학 생활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 사회복지과를 추진한 원인은요. 예. 남에게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예. 어르신들 좀 장애가 있고, 모든 걸 외로운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사회복지과를 진하고 또 그쪽으로 저는 봉사 차원에서 나가고 싶거든요. 예. 네. 예. 끝으로 그 전국의 이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열심히 하느니만큼 기록했음을 저는 믿고요. 예.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계획 세운 대로 잘 될 거를 믿습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입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네네. 예, 내일 좋은 성과 있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마련한 특별한 인터뷰, 이슬례, 할머니가 아니고 이슬례 씨입니다. 최고령 수능시험 응시자였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예, 출발사 지금 3부였고요.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아침 미디어 포커.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4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죠. 한 주간에 나온 뉴스의 이면을 살펴보는 뉴스 뒤집어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경향신문 유인경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오늘 인터뷰에서도 저희들이 다룬 문제인데 헌정사상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 국무회의를 어제 통과해서 또 정광석과 같이 또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더라고요. 네.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 유인경 기자님은
이 사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요? 예. 저는 이게 꼭 이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 더구나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시는 틈을 이용해서 또 지금 새누리당이 국정원 댓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약간 위축된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한 당이 해산된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가질 텐데 개별적으로 당원들이 이념적이라거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국보법이건 뭘 통해서건 예. 처리를 할 수 있을 일을 당 전체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털어내듯이 사면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과연 이게 2013년 11월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들 의문이 컸는지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톱 기사가 다 똑같이 나왔어요. 예, 제가 이 방송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로 네. 5개 신문이 통일된 네.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과 내용은 또 다 달라요. 다르죠. 네. 예, 제가 왜 지금 개인적인 그 의견을 물어봤는가 하면 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네. 예, 과거에 민주노동당 때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던 문제가 이 강령과 이 정강 정책이 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을 때 왜 이걸 그냥 놔두느냐. 우리 헌법 8조 사항은 이 정당의 목적이나 그러니까 목적화가 아닙니다.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이 질서에 위배되면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이건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목적이라면 강령과 이 정강 정책에 드러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도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둘 다 다르죠? 조금은 다르지만 사실 국민 정서가 통합진보당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죠.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몇몇 보여지는 그 상태에서는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전 새누리당의 의원 준비위원이었던가요? 예. 그분도 비대위원. 예, 비대위원도 예. 그냥 지금 별로 상품성도 없고 좋지도 않으면 시장 논리에 맡겨두면 될 텐데 굳이 왜냐면 선거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 당의 존재 여부라는 게 이게 굳이 이렇게 들춰냈으면 괜찮은 문제인가라고 새누리당 측에서도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있고 모든 분들이 그 생각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아주 급진적으로 이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는가 반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헌재 넘어갔으면 법의 심판을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굉장히 차분하고 약간 그런 걸 발언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이 각종 단체에 관해서 이적 단체 여부를 판단을 할 때 네. 대부분 판례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네. 또 그리고 이 연방제 통일 네. 이걸 추구하는 것을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건 대부분 판례에 다 수록이 돼갔으니까 그렇죠. 네. 이 이론이 없는 건데 문제는 이번에 이 통합진보당 또 총선 공약에도 그걸 이미 주장을 했거든요. 네. 방금 말한 세 가지를 주장을 했고 또 강령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연방제 통일과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총선할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왜 지금 총선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그걸 또 들고 목적부터 이건 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냐 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국보법 폐지라던가 아니면 강령에 나와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라든가 정치학계에서 굉장히 보는 의견이 다릅니다. 국보법 폐지 같은 건 이쪽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바가 있다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people이라는 단어를 예. 국민이라고 볼지 인민이라고 볼지 노동자라고 볼지 쓰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인 정서적 반응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해석의 차이가 나름이 아닌가라고 합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하는 바가 있지만 법무부에서 아주 오랜 시간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다음에 자기네들만의 아니라 태스크포스 팀을 둬서 헌법학자들로부터
다수의 공감되는 의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증거 사례를 든 이유가 뭐 이정희 의원이라든가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 애국가가 우리는 없다라고 이석기 씨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정희 의원 같은 경우 우리 경향신문하고 굉장히 논쟁이 붙었습니다만 북한 3대 세습 체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말에 대해서 북한의 문제다라고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뭐 굉장히 뭐 호의다 불을 떠나서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있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반면에 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조금이라도 하면은 독재다 뭐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뭐 이적 정당이다라고 근거할 가치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지금 이석기 의원은 지금 그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시점이 재판 중인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많은 의견도 있고 거기 가입된 RO라든가 그 행사장에서 의견들이 해석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제기된 바가 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이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을 그 무렵에도 이 강령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졌거든요. 네. 예, 근데 뭐 대기업의 그 지분을 환수를 해서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나눠준다. 네. 이것이 공산주의 그 강령 아니냐. 네. 그런데도 그때 정당 해산 제소 이걸 뭐 검토하는 주장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강령 바꾸라는 얘기만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정부에서 그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 네. 이걸 그 이 과거에 김일성이가 그 소위 냈던 해방 직후에 냈던 교시에서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법무부 의견인 것 같아요. 법무부 의견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쪽에서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사람들과 정당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사실 사회주의라든가 공산당들은 모든 국민을 다 평등하게 보는 게 뭐가 나쁘냐고 물어보는 점에 대해서 이 진보당의 강령을 보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민중으로 보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강압 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체성하고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고 해석입니다. 예, 뭐 좌파들은 특히 마르크스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은 초지일관, 유상계급과 무상계급 이렇게 계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르주아, 예, 프롤레타리아 이러는데 뭐 그 점은 이제 법무부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역사적 판단으로 볼 때도. 일단 뭐 정당의 목적은 그런데 문제는 또 활동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헌법 8조 사항은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었을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이냐 하는 논란은 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해를 하는데 또 이 과거에 극좌파들은 반대되는 얘기도 했거든요. 네. 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일시하느냐. 그렇죠. 이런 주장도 역시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이석기 의원 그리고 RO를 이 통합진보당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 이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 전체 통합진보당은 아닐 것인데 어느 정도로 통합진보당과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란인데 언론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좀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있습니다. 뭐 그럴 주로 경우는 경향신문 한겨레 같은 진보 좌파 쪽이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소속돼 있는 신문이 경향신문입니다. 보서도 지역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지역구에서 뽑은 또 분하고 비례대표하고 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고요. 법무부 쪽에서 하는 거는 평소 이분들이 회의를 하거나 뭐 할 때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전체 당의 이미지라고 하지만 많은 당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다 뭐다 그 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건데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뭐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들은 그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면 될 건데 학교 전체를 문 닫으라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국민들에게 이게 약간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내신 알토란 같은 세금이 이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세비를 척척 쳐나가고 이달만 해도 뭐 6억 8천만 원인가요? 얼마요가 지불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당에 호응하는 사람들 사무실에 김일성 사진을 걸어둔 사람들에게도 우리 세금을 바칠 건가요? 라고 뭐라면 많은 분들이 그건 안 되지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이 김정일, 김정은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8번 가까이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불렸던 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고요. 예, 그건 뭐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그 말씀 참 재밌네요. 문제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학교 전체를 문 닫을 수는 없다. 네. 예, 그게 이제 이 진보당에 대해서 동정을 하는 쪽의 얘기고 지금 또 반대쪽에서는 통합진보당 자체를 이 아로 조직과 이석기 의원이 좌지우지한다. 그렇죠. 뭐 경기 동부파를 해서 뭐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보면 국회 안에서도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 뭐 이런 거 왜 자기별로 안 나가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게 보면 지금 법무부에서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이제 접수를 하면서 예.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고 또 이제 이 당원 만약 국회의원들도 좀 이제 잘라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법에 없답니다. 규정이. 예,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규정이 없어서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당이 해산되면 국회의원이 상실되는 것. 혹은 당은 없어지지만 국회의원들은 당을 없애고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것. 혹은 절충안으로 해서 지역선거에서 된 지역 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아준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비례대표로 된 사람들은 당적이 사라지니까 비례대표 의원 자격을 상실해야 된다는 절충설 뭐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다 있어서 어떻게 해석되고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저는 그 법률가로서 어제 이 사건이 나오면서 여러 헌법학자들 이 의견을 갖고 제가 참 많이 관찰을 했는데 이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일단 정당 해산 문제는 한 두 분을 빼고 이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 해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소속 국회의원들 신분 유지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처음에는 이 신분 유지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해산과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다. 네. 이러다가 갑자기 어제 늦게부터 여러 가지 나오는 자료들 또 방송에서 하시는 발언들을 종합해 보니까 또 대부분이 위원 정당에서 소속되어 있었던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신분이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 네. 이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어떻든 방금 우리 유 기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걸 좀 정해놓은 바가 없으니까 문제인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년 지방자치단체, 내년 이제 4월에까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180일 동안 안에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 이후의 일입니다만은 그 이후 한 달간이 이제 6월 초가 지방선거니까요. 네. 한 달간의 간격이 있는데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공천 금지라든가 기타 그런 활동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봐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근데 사실은 통합진보당으로서는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또 하나는 약간의 동정표라든가 뭐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다, 배척을 받고 있다,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뭐 여러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한 곳이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 통합진보당 연대했죠. 예, 연대를 해서 득과 실 같이 봤지만 이 지방선거가 될 동안 계속해서 그때 같이 연대했던 당이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색깔을 막 입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재인 전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계속 국가 사초 문제들도 심심하면 불거지는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지뢰밭이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오니까 어떻게 꼼짝달싹하게 우리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서야 별로 잃을 게 없어요. 국민 정서에 맡겨보면 되는 거고 좀 심하다 해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국무회의를 상정한 거고 대통령 재가를 얻은 거지 우리 당의 의견은 아니었다라고 하면 되지만 민주당이 지금 후보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입장이 역력하더라고요. 예, 특히 민주당에서도 친노 세력이 이제 좀 답답해질 것 같아요. 네. 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휘했던 분들이 친노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친노는 아니어도 지금 헷갈리는 게 오늘도 이제 예. 법사위원회가 아마 열릴 텐데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난감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촉들을 민주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헌재에서 결정 내릴 건데 6명 이상의 9명 중에서 6명이죠. 예.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향상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에는 이제 아마 법리적인 해석과 더불어서 국민 정서도 굉장히 이제
좌우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헌법의 결정은 원래 정치적 결정이라고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꼭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상황도 항상 감안을 하는 것이 헌재 판결인데, 예,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참 갑갑할 것 같아요. 아까도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산안 처리, 법안 처리, 또 인사청문회 등 모처럼 이제 주도권을 막 쥐려고 하는데 어제 갑자기 이 사건 터졌죠. 또 문재인 의원 이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소환됐죠. 이러니까 그 뉴스가 다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그래서 전병헌 의원이라든가 또 김한길 대표까지 좀 자기적이고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점이 좀 그랬죠.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말 오랜 세월을 끌고 제기해도 별다른 진전이 안 보이는 데 비해서 이거는 막 속사포처럼 탁탁탁 테이크포스에서 막 올려놓고 시점도 또 대통령이 부재 중에 일어난 일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안에 따라서 너무나 방향이 다르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어린아이들도 짐작할 만한 일이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페어플레이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유리하고 하는 것을 하는 거지요. 민주당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면 좀 더 선명하게 좀 단결돼서 하면은 지지를 받을 텐데 너무 좌충우돌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새누리당 권성동 법무위 간사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이걸 물어봤는데 네. 어제 그런데 참 정광석화였어요. 네. 이 국무회의 의결을 하자 말자 이 외국에 나가 있는 이 국가원수인 박 대통령에게 그 전자결제를 맡았더라고요. 네. 이제 행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거니까 박 대통령 이름으로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헌법재판소에 서류를 다 낼 때까지 불과 5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정광석화 같이 한다고 봐요?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박 대통령의 의중에 실린 것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뭐 귀국 하시고 나서 결정 맡아서 내가 없는 사이에 예. 좀 처리해다오. 그래 그걸 예. 의중으로 보신다는 얘기군요. 내가 없는 사이에 문재인 의원 소환도 좀 하고 이거 빨리 처리를 하고 해서 내 손에 먼지를 좀 묻히지 말아다오라는 의중으로 본다고 진선미 의원이라든가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죠. 예, 뭐 야당에서는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 네. 시어머니 외출 중에 며느리가 청소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나 할까요? 예, 오늘 참 재밌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군요. 예, 그런데 뭐 제가 대통령 같으면 네. 야 기다려봐 이래서 당당하게 내가 들어서 내가 사일해서 내고 싶은데 굳이 그 전자결제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 제가 첨단 의의를 IT 시대에 들어보군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예, 조금 다른 문제 한번 짚어보죠. 이게 아마 청취자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뉴스일 것인데. 네. 이철규 치안정감. 네. 예, 그동안 수차례 구속되고 재판받고 했다가 이번에 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네. 예,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알선 수재 혐의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2001년, 2005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무죄 판결이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사건들에 엮여 있었던 겁니까? 이분 정말에서 별명이 오뚜기라고 하기도 네, 하고 오뚜기라고 불살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독특한 경력인데요. 지금 치안 정감이 5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그 차세대 분 5분인데 그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경찰대학교 출신이 아니라 거기서 인기도 끌기도 하고 또 강원도 출신인 분이어서 이분이 경기경찰청장이 된다고 정감됐을 때는 막 강원도 전체 플랜카드가 붙을 정도로 지역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1, 2004, 2013년에 대해서 했는데 대부분 다 금품수수였어요. 세 개가. 예. 그리고 또 그것이 보면 뭐 어떤 특정한 사건을 부탁해서 돈을 줬는데 본인은 다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2013년에 제일 이제 눈길 끌었던 게 제일저축은행이죠. 유동천 씨 사건에 여기는 뭐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뭐 속해 있던 문제긴 했는데 3번을 거쳐서 다 구속도 돼서 다 풀려나오기도 하고 정치됐다 해제되기도 해서 이분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고도 기쁜 것이 아니다. 아주 참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있었던 사건에 누명을 벗은 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사건에 연루됐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참 참담하다고 해서 눈물을 흘려서 눈길이 굉장히 끌었죠. 예,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분이 또 무소속 박주선 의원 있죠. 네. 예, 이분 또 그 3분이나 참 영어의 몸이 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예, 광주지법에서 재판받아서 이번 선고, 예, 또 선거법 무죄 위반으로. 받았죠. 예. 예. 정말 그래서 분노의 그 눈물도 흘리고 활짝 웃는 모습도 심장 보이고 수술까지 있는데. 하셨죠, 이번에. 예. 결국 이 표적 수사 의혹을 다 제기하고 있죠. 네. 이 이철규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예. 인수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문재인 인수위에 대통령. 있었군요. 네. 예. 그때 이분이 했던 것이 수사권 개혁에 관련된 예. 것을 했었고, 이분은 그 수사 전문가라기보다 정보통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 일선 지휘하는 것보다는 전략을 짜고 정보를 짜는 일을 하면서 검찰과 경찰에 있어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 시녀가 될 수는 없다라는 예. 것을 가장 대표로 말씀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주변 주장에 따르면은 검찰한테 좀 찍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 예를 들어서 유동천 저축은행 뭐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고향이 강원도 동해다, 태백이다 그러면 그럼 지역 인물 중에서 누구랑 친했나, 전화 기록 이런 거 보고 난 다음에 아, 이분이랑 통화를 했구나라고 해서 받았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게 했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주장이고요. 예. 예. 어떻든 지금 이 치안 정감이라면 경찰에서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네. 예, 군대로 치면 투스타, 네. 예, 사단장하고 같은 계급이거든요. 네. 근데 이전 이 경기청장 복귀로 인해서 이제 경찰 인수에 변수가 생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경찰에서 그냥 그 치안 정감을 놀고 먹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지금 대기 발령 상태였고요. 예. 이분이 그 빠지는 바람에 경찰대학장 자리에 이금영 그 여성 최초로 경찰대학장 자리인데 그분은 정감 대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감이 아니에요. 지금 이금영 씨가 예, 치안정감 대리로 돼 있군요. 예, 대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올해 초에 된 분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내년 1월에 정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줄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 안에서도 굉장한 딜레마죠. 어떻게 될지 예. 모르겠고. 근데 이 자리는 경찰청장이 그 올려서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게 칼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정이 나기로 돼 있는 건데 이분의 얘기를 예를 든 거는 뭐냐면 최근에 들어서 무죄로 나오는 예. 사례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비난을 피할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재판에 엄격히 지다 보니까 요사이 무죄 선고율이 과거보다 한 2배로 높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미디어포커서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코너 지금 마치는데 이 모바일 앱 예스에 전해주신 의견들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0339님. 이런 식이면 이란은 테러 국가로 규정하고 국가는 해체. 아마 통진당을 이번 사건을 빗대어서 하는 건데 너무 좀 과장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지순건님, 진실이 직들 책자를 받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황호규님, 유인경 기자님 나오는 이 시간이 재밌습니다. 예, 황호규님 성함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유인경 기자님. 예. 유익하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재미있다고 하셨고요. 예. 8324님. 통진당은 이념 사상이 다른 집단. 국가가 있어야 야당도 있는 것. 1397님. 새누리당 자칫하면 진보 전체를 부정하고 일당 독재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이 클로징 멘트입니다. 3838님. 한국 정치에는 페어플레이는 없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클로징 멘트 어디 갔나? 예, 이 클로징 멘트가 어디론가 날아갔다는 제 멘트가 또 들어갔군요. 예, 오늘 사실 이 공기업 문제를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공기업의 그 비리가 한둘이 아닌데다가 그리고 공기업의 이 문제를 척결하려 하는 의지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짚으려고 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뿐 아니라 거의 모든 공기업들에서 방만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적자인데도 또 엄청난 상여금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작태를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